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이자 오빠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면서 중학생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집에 빚도 없었고 부모님이 열심히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제가 버는 돈이 부족했어도 따뜻한 집에서 밥 굶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큰 식당에 취직해서 초밥 및 일식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2년 전에 드디어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초밥 가게라서 큰 매출과 수익이 있지는 않았지만 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줄 정도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저와 달리 공부에 뜻이 있지만 제가 기술을 배우면서 일할 때는 열정페이로 다니던 곳이고 부모님이 저축해두신 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서 사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원하면 사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배움의 끈이 짧지만 동생만큼은 원하는 만큼 시켜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 3일로 수학과 영어를 해주실 여대생 과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처음 하는 과외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동생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잘 과외를 하던 중에 갑자기 과외 선생님한테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창 가게가 술 손님 및 배달로 바쁜 시간이라서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캐리어 2개를 끌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많이 울었는지 눈에 화장도 번져 있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서 일단 가게 안으로 모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더니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일단 따뜻한 커피를 주면서 마음을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여선생에게 신경이 쓰였고 그날은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살고 있던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났고 당장 은행에서도 전세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이 무섭기도 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말도 못하고 속을 엄청 끓였던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저희 집이 생각나서 무작정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일단 같이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당분간만 신세를 지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방을 구해서 나가겠다고는 하였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빈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동생도 여선생하고 많이 친해졌는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 준비도 대신 해주시고 간간히 청소와 빨래도 해주니 저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불편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여자 화장품 및 향수 냄새가 나는데 자기 위로를 못하다 보니 욕구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선생을 볼 때마다 아랫도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민망해서 방으로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은 3박 4일로 수학여행을 갔고 저도 가게 쉬는 날이라서 집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요리만 하다 보니 쉬는 날에는 요리하는 것도 싫고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 먹는데 뻔히 방에 여선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 것만 시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같이 시켜서 먹게 되었고 가볍게 생맥주도 시켜서 마셨습니다. 낮술은 애미도 몰라본다더니 그날따라 술이 술술 들어가면서 얼큰하게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은 이름으로 바뀌었고 선생님도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은 오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눈이 맞으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후에는 같이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어색한 것도 없고 더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여대생이라서 저보다 많이 어릴 줄 알았는데 학비 문제로 2번 정도 강제 유학을 하는 바람에 저하고는 2살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동생이 없는 3박 4일 동안 그녀와 많이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동생이 학교를 간 낮 시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종종 가졌고, 결국 썸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생도 저와 그녀의 사이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생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동생이 학교 간 낮 시간에 그녀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에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녀와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똑같다고 말을 해주면서 동생에게 우리 사이를 명확하게 말해주기 전에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알아야 될 같아서 말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자기 방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애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라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명쾌하게 고백을 받아서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게다가 아직 자기는 대학생이고 해서 조용히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아기 소식에 당황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낳는 것은 무리일 텐데 괜히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결혼하자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게 문도 닫고 하루 종일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제 딸의 엄마이자 제 아내가 되었고 동생은 요번에 좋은 대학에도 붙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4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조만간 5식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